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은 소비와 투자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 지역과 일본은 기상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지만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6%대 후반의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기초 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확대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투자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는 그간의 높은 증가에 따른 조정으로 이해되며 소비와 수출은 월별로 기복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난 4월이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4월 상승률이 1.6%로 높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에서 변동하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져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기 시장금리가 주요국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북한 리스크 완화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면서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안정 차원에서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가격은 최근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이 4월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 점,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이전에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대외 교역 여건, 가계 부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인데요. 최근 저번 주에 총재님께서 그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다면서 경기 낙관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거기다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께서는 지금이 경기 침체 초기에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근 경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 건지, 그리고 3% 성장률 전망을 경로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경 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이 추경의 경제적 효과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에 이달 초에 유가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그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성장률이나 뭐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80달러대 초반을 찍기도 하고 계속해서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모두 발언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까지 국내 경제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해왔고 또 우리가 계속 더 짚어볼 거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성장 흐름은 일단 지난 4월 달에 했던 것을 순영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제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난 통화정책 방향 결정 이후에 이제 일부 이머징 그 이코노미에서의 어떤 금융 불안, 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장 흐름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 봤던 대로 유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좀 늦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낙관할 뭐 그런 그 배경도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에 대한 우리가 좀 각별한 유의를 해야 되겠다, 각별히 유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어떻든 현재로서는 지난 4월달에 했던 전망 흐름을 저희들은 그대로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 3조 8천억 규모의 추정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계획도로 집행이 되면 경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큼 예를 들면 성장률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산했던 집행률이라든가 또 어떤 정책에 따라서는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얼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하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추경 그 집행의 효과를 저희들이 짚어보고 또 다음 달에 7월 달에 전망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제가 이달 초에 가서 얘기할 때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낮았을 겁니다. 70달러 내외고 그 후에 이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앞으로 유가 전망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잘 짚어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제 유가에 따른 영향은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소위 실물 경제와 관련해서도 뭐 시차를 두고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물론 유가가 제가 지난달에 이달 초에 얘기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뭐 성장에 미친 효과가 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의 흐름이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는데 유가가 일부 우려했듯이 아주 큰 폭으로 더 오른다면 분명히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그 어떤 유가의 그 향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의 정도는 7월 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신청 계기로 신흥국발 외환위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6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신흥시장의 위험이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또 미국 통화긴축 기조에 따른 신흥국 위기가 한국까지 번질 가능성은 없는지 총재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고용부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새로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 정부의 2020년 1만 원 최저임금 목표에 대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부 신흥국,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같은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통화 가치가 이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그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신흥국을 보면 기초 경제 여건이 좀 취약하고 정치적 또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좀 큰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이러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타 또 신흥국으로 확대될 것인지 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어떤 평가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일반적인 평가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대외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또 외환 보유액도 어느 정도 저들이 좀 갖추고 있고, 또 어떤 대외 채무의 구성을 보더라도 단기외채의 비중이 좀 이렇게 낮은 등 저들이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부 신흥국의 어떤 금융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권 기자께서 미국 페드의 금리 정상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그런 과정에서 또 아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국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을 저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향 또한 저희들이 세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이제 10만 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어서 최근의 고용 상황이 이제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최저임금의 영향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비용 절감을 위한 고용 조정 유인을 높이게 되는 게 그건 어머니 이론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고용 부진은 물론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뿐만 아니고 일부 업종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흔히 얘기하듯이 기저효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아까 1만 원 그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논의가 이제 되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기서도 이런 그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그것이 또 그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최근 이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트 푸시 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행의 4월 전망에서는 62달러로 전제를 했는데요. 현재 이제 80달러를 넘고 지금 79.8달러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4월 달에 물가를 1.6%로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불어서 고용 부진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논란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르헨티나가 외환 보유고가 사실 충분한데도 최근 이제 IMF에 자금 요청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동성 위기가 돌면서 오히려 환율을 방어하는데 리스크로 작용했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외환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 기자님께서 이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일단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정의부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물가의 그 급등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가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 4월달에 할 때 유가 전망치를 좀 낮춘 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때 봤던 유가 수준 그 이상으로 앞으로 유가가 크게 오른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0달러 되고 어떻든 유가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씀드리 한 1%대 중반 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후반 그쪽에 그 1%대의 물가 상승은 물론 유가 상승이 더해져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물가 급등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로 봤던 지난달의 전망을 현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소위 그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정보를 이제 공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그럼 제약되는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어떤 투기 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 환율 정책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이제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다든가 하는 동시에 그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이런 필요한 경우에 시장 안정화 조치는 앞으로도 그는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는 정보 공개 수준도 우리나라의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설명한 양호한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또 우리 외환 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지금 우리가 공개되는 그 정도 수준의 정보 갖고는 환투기를 유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좀 저희들이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좀 경계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통신의 엄재영 기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06년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책 금리가 역전폭이 이제 100bp 정도에 달했는데 현재도 이제 역전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경우 2006년 당시의 기준금리 역전폭보다 이 이상의 역전폭도 한국은행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총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두 나라 간의 이제 금리 역전 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역전이 되면 신흥국에서 또는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좀 뭐랄까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엄 기자 말씀하셨듯이 2006년의 경우에 보면 금리 역전 폭이 컸지만 우리 그 당시는 우리 국내 경제를 보면 경기 상승 국면에 있었고 소위 그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본 유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일부 신흥시장국 소위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보면, 그런 나라는 오히려 국내 어떤 정책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위 어떤 플러스의 금리 폭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자본 유출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이제 정책 금리 역전 폭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저희들이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소위 자본 유출과 관련된 것은 내외 금리 차도 물론 하나의 고려 요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요건이 뭐냐면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대외 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그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강해 나가는 점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구조조정 노력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잠재 성장 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한은이나 정부의 경기 판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 심리 지표가 한은 분석에 좀 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화 정책을 하실 때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업 심리 지수를 어느 정도로 참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2월에서 4월까지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 초반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총재님께서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는 이를 두고 기저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용 부진이라고 보기 약간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기업 심리 지수 등 이렇게 심리 지표는
체감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데다가 또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좀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영할 때 있어서 이러한 심리 지표도 저희들이 당연히 참고 지표로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하고 또 정부 중앙은행의 경기 판단에 다소 이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별 업황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 요인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그 경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대 그래서 고용 상황이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뭐 일부 업종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또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가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고용 상황은 부진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현재 고용 여건, 고용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브리치경제신문 김진호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지난 4일 마닐라에서 구조적 변화로 낮은 물가가 이어진다면 물가 안정 목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현행 2%인 물가 안정 목표제를 수정하자는 시각에 대해서 총재님의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현행 목표 수준에 대한 총재님의 평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제가 마닐라 때 물가 안정 목표와 관련된 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이제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제 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어느 정도인지 또 목표로서의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제 지속됨에 따라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정해 있는 그런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대해서 뭐 학계는 물론이고 중앙은행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논의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되고 있어서 제가 그러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마닐라에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저희들이 3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가 안정 그 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가 안정 목표의 변경은 그 중앙은행의 어떤 신뢰성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목표의 변경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적용할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분석 검토하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뉴스통신의 정규열 기자입니다. 우선 어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대출 1분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 가계대출은 1,468조 원으로 2002년 4분기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증가폭은 상당히 줄어서 오히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은 이미 400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반대급부는 이제 전세 대출이 5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5% 늘어가지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사실은 어떤 전가폭은 줄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대출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어떤 대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대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는지 우리 총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근에 가계 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지만은 기타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대출을 비롯한 그 기타 대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 건전성이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용대출, 이 기타 대출의 우려를 이제 대출의 증가를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질문하셨듯이 이제 일부 그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또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흐름,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이런 비은행 쪽의 대출 추이라든가 위험 요인 등은 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감독 당국에서도 이 점은 늘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만장일치 동결이긴 하지만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보면 뭐 금리 인상에 좀 매파적인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좀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 의사록에서 보면 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보면 정책 여력 확보 차원의 그 인상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정책 여력 확보 차원의 금리 인상은 기존의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조건에 비해서 좀 허들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 판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통방 문구에 보면 지난달하고 좀 바뀌어진 게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등등 뭐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 지난달에는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이 앞에 있었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는 뒤에 있었습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마침 6월 달에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 한국은행도 좀 행동에 나서겠다는 그 통방 문구상에서 내보낸 시그널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추경이 통과됐고 이 과거의 한은에서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의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시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가 한국은행 금리 정책의 어느 정도의 그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책 여력 확보와 관련된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 의결문의 이제 순서가 주요국 그 통화 정상화하고 교육 여건 그것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씀하셨는데 6월달에 금리 올리니까 우리도 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 변화는 아니라고 아닌데 굳이 하나 제가 이유를 댄다면
최근 그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 불안, 이것이 소위 그 미국 금리 상승, 그다음에 그에 또 달러화 강세 이런 영향에 그 상당 부분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혹시 또 만약에 그런 FOMC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있다면 그것이 신흥국에 일부 경제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3조 원대의 추경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일자리 창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어떤 뭐 영향을 저는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영향은 저는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